요새 또 비가 정말 많이 오잖아요. 네네. 저희 할머니 말에 의하면은 정말 비가 징하게 온다, 날씨가 지랄 맞다 이렇게 얘기하실 네네. 정도로 비가 징글징글하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네. 홍수가 곳곳에서 일어나서 이제 중국에서는 산사댐 이런 데 이제 막 문제가 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전국 곳곳에 정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홍수 이건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비가 너무 많이 우선 비가 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고, 비가 오면은 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네. 홍수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비 많이 오면 홍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비 많이 와도 홍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왜냐면 아주 강물이 크게 되면은, 아주 강이 크면은 홍수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리고 아주 적은 물이 오더라도 홍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배탈로 생각하자. 배탈이요?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많이 먹으면 네. 배탈이 나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만큼이지만 어린애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많은 양이 될지 모르니까 그 소화시킬 능력이 적은데 조금만 주면 홍수가 나는데, 네. 아주 이만큼 많은 밥이라도 네. 아주 대식가한테는 그거 그렇죠. 먹어도 괜찮잖아요. 네. 요새 막 먹방 TV 이런 거 많이 보면은 엄청난 양을 그게 다 한 사람이 다 소화해내는 거 보면은 그런 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이 절대 양이 중요한 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것을 흘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네. 능력이 되면은 홍수가 안 나는 거고, 능력이 안 되면 아무리 적은 양이더라도 홍수가 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요, 교수님. 홍수라는 거는 지금도 있고 옛날 과거에서도 있었던 일이 홍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 최근에 들어서 이게 조금 더 강하게 좀 빈도도 잦고 또 강도도 좀 더 센 그런 이제 폭우라든지 그런 게 좀 더 많아졌거든요. 이게 요새 전문가들이 생각을 했을 때도 이거는 자연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인간의 인재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쉽게 설명할까요? 어렵게 생각할까요? 저희 이제 TV를 구독해 주실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젊은 연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흘릴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이 와서 그렇다. 네. 그건 이해되죠. 그렇죠. 근데 왜 많이 올까? 왜 많이 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많이 와서, 네. 뭐 사실 요새 500mm 정도 오는 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또 뭐 과거 역사를 보면 그보다 더 많이 온 적도 있었지만은 하여튼 500mm 되면 많은 건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흘릴 수 있는 그 표면에 따라서 흐르는 양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잔디밭이나 녹지 같은 경우는 10이라는 비가 오게 되면은 한 7 정도는 땅 속으로 들어가고 한 3 정도만 내려가거든요. 네. 이걸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유출계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유출계수요. 그러니까 10이 왔는데 3만 내려가면 0.3. 0.3. 근데 녹지를 갖다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바꾸게 되면은, 아니면 뭐 쉽게 얘기하면 비닐장판으로 덮었다고 치자. 네. 그러면 10이라는 비가 오게 되면 10이 다 내려가죠. 네, 그렇죠. 그러면 유출계수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그 유출계수라는 걸 잘 이용하게 되면은, 자, 녹지가 있었는데 거기 개발을 해서 지붕을 만들고 아스팔트로 하게 되면은 0.3만, 10이었을 때 3만 내려가던 물이 9가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똑같은 비가 오더라도 내려가는 물의 양은 3배나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네요. 그렇다면은 이 배수 능력보다 더 많은 물이 오게 되면 넘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 땅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토지를 개발시키다 보니까, 원래 풀이 많았던 그런 땅이 건물 또는 도로가 이제 되니까 유출 계수가 높아져서 네, 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은 교수님, 이거를 도로가 저희가 없는 땅을 자동차로 달릴 수도 없는 거고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건물은 계속 지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만들었을 때 네. 이전엔 3 정도 내려가던 것이 건물 때문에 9가 내려간다면 그것을 건물 짓는 사람의 책임으로 네. 그 6 정도를 잡아놓자. 6 정도를 잡아놓자. 네. 지붕에서 떨어진 빗물을 지하나 아니면 지상에 빗물 저금통을 만들어서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덜 내려가겠죠? 네. 아니면 땅 속에 침투가 되게, 아니면 연못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뭐 개발을 하든 말든 물에 내려가는 양은 똑같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하면 인위적인 걸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동안 교수님이 이제 홍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를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까지 홍수에 문제가 됐던 거는 저희가 토지를 계속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다. 아까 얘기했던 그 유출 개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홍수가 점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안하고 있는 방법은 집중형 그런 댐, 또 그런 홍수 방지, 홍수 통제 시설 같은 거를 들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집중형 말고 분산형인 그런 말고가 아니고 네. 집중형에 보완해서 집중형에 보완해서 분산형. 집중형을 보완해서 분산형으로 많이 만들자. 아, 이런 방법을 그렇군요. 역시 빗물 박사님이시라서 조금 생각하는 방법도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이해가 잘 됩니까? 아, 너무 잘 됐어요. 학생이 더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아, 굉장히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빗물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고, 또 홍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조금 이해가 됐는데요. 혹시 교수님, 이런 홍수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많이 겪고 있는데, 이 홍수에 대해서 그런 이제 국가적인 그런 큰 게 말고 좀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좀 실천 방안도 있을까요? 우선 홍수의 원인을 알았잖아요. 네. 원인은 자연적인 요인, 비가 많이 와서 그렇고, 네. 또 유출개수가 많아서 그런 건데, 네. 자연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지만 유출개수가 많아지는 거는 컨트롤할 수가 있다. 그 유출개수가 많아지는 원인이 어디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산비탈에 건물을 만든다든지, 공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를 만든다든지, 네. 아니면 태양광 시설을 만든다든지, 도로를 만든다든지, 모든 것들이 유출개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돼 있으니, 유출개수가 증가하게끔 만든 사람이 네. 그걸 유출개수가 전과 똑같이 만드는 걸 목표로 하자. 그걸 의무화를 하자. 그래서 사실은 외국 같은 데서, 독일 같은 데서는 그렇게 되면은 그 유출 때문에, 개발 때문에 더 추가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돈을 내게 돼 있어요. 돈을 내기 싫으면 빗물 저장 시설을 만들어라. 네.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유출개수, 개발에 의해서 증가되는 유출개수를 본인 스스로가 줄이는 방법을 하자. 예를 들어서 혹시 광명역 가봤어요? KTX요? 광명역이요. 굉장히 네. 아주 그냥 지붕이 예쁘잖아요. 그렇죠. 지붕 면적이 축구장 뭐 1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거기 빗물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네. 모여가지고 하수로 가서 뭐 한강으로 가겠죠? 그렇죠. 근데 광명역이 생기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출개수가 증가한 거죠. 맞습니다. 유출개수 증가한 광명역에서 그 물을 잡아주라. 잡아주면 홍수를 방지할 수 있고, 그 넓은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잘 받아서 돈처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비를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맞습니다. 기회네요. 네네. 이게 사실 지금 모든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돈인 줄 모르고 다 버리고 나서 그냥 막 그 피해를 보는데, 그렇지 말고 생각을 바꾸자. 그것이 바로 빗물 개념이고, 네. 하늘물 개념으로 바꾸자. 하늘에서 떨어진 빗물을 받아서 쓰게 되면 홍수도 방지할 수 있고 수자원도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